한국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렸던 부곡 하와이. 정말 이대로 끝장나버린 걸까요? 소문이 마치 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셨고,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연간 방문객 250만 명, 관광의 성지라고 불렸던 이곳은 8년째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참 무성했죠. 사실 확인이 안 된 카더라 같은 소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심층 취재 끝에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해도 될지 망설임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창녕군 부곡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땀냄새 나는 저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큰 건물이 17년에 문 닫았으니까 방치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부곡 하와이 앞에 와 있는데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참 신기한데, 외관만 보면 참 이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가 싶긴 한데요. 한번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현장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찾아보니까 1979년에 여기 창녕이 고향인 제1교포 재벌이라고 하죠. 대종성이라는 분이 고향인 창녕에 이런 종합 놀이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당시에 신교포 회장 등 제1교포들이 이렇게 한국의 고향에 투자를 하는 붐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대종성 이분께서는 이제 고향에다가 이런 물놀이장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워터파크를 만드신 거죠. 그 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쳐서 내부를 다 막아놨고요. 이곳은 수천 명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는 대정글탕, 대형 쇼무대와 수영장, 동물 박제관까지 갖춘 말 그대로 종합 관광 단지였습니다.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꿈꾸는 부곡 하와이랜드. 네, 지금 보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워터파크 출입을 하던 곳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는데, 문을 닫은 걸 알고도 이렇게 추억 삼아 오신 분들이 글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라 이런 것도 있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랑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돼서 오셨나봐요. 이게 매표소 유리창을 누가 깼네요. 이렇게 표를 사고 이렇게 했겠죠. 야, 하와이랜드라는 이름이 붙어있네요. 뭔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였나 싶긴 한데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기 다이빙대 같은 것도 보이네요. 저기서 점프를 하는 건가? 제가 물놀이를 어릴 때 못 해봐가지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였던 것 같은 공간인데요. 네,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야외 수영장. 주변으로는 이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풀숲이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와, 여기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추억도 점점 이제 옅어지겠죠. 여기에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부곡 하와이라는 곳도 이제 그땐 그랬지에서 점점 더 추억이 옅어져 갈 것 같습니다. 부곡 하와이는 철거조차 못한 채 흉물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값만 700억 원, 철거 비용은 2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곳에 사업을 뛰어들려면 최소 9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북옥 하와이의 운영사인 제일흥업, 실소유주는 제일교포 2세인 배효준 씨입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2023년 일본 도쿄까지 찾아가서 배 씨를 만나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배 씨는 좀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나기로는 좀 별다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영업은 이대로 영영 방치가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제가 확인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북옥 하와이 매각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북옥 하와이 일대를 며칠간 탐문했습니다. 끝내 소중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발설해도 될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남도가 2023년 이곳 북옥 하와이를 대상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방안 외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좀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하려면 안을 좀 가지고 영업을 다녀야 되는데 이 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작년 8월 온천과 파크 골프를 연계한 실버타운으로 재개발하는 방안, 이른바 북옥 핫스프링 카운티라는 컨셉의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이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최신 정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작년 8월 9월경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인수의향자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가량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한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실버타운 개발안이 나온 이후에 인수양에 있는 한 곳과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 매각 매입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인수양자로서는 이 인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최고 1,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죠.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부수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 방안 등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좀 알게 된 사실은 사업자가 이 터 안에서 이것저것 좀 하시고 싶은 게 많고 경남도 쪽을 좀 취재해보니 도에서는 이 인수의향자가 원하는 방향성이 법적, 행정적으로 좀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하는 등의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버타운인지 제가 좀 물어봤는데 실버타운이다, 아니다, 다른 시설이다 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히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양해를 좀 구했고요. 저도 사실 이 지점에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어쨌든 이걸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취재 보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겨우 인수의향자를 찾아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물을 엎지르는 건 아닌가 하는 망설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확인된 현재까지 이 정보를 제가 좀 최대한 정제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 흉물로 방치된 음습한 공간이 다시 생기가 돌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하와이는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옥은 하와이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터미널과 폐허만 보고 이 지역 전체를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온천지구 깊숙이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 물 한번 틀어볼게요. 진짜 피로가 싹